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향년 97세의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고 나선 한기총 정광훈 목사가 이번엔 릴레이 단식 기도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선교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재충전을 위한 신학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교파를 넘어 전국 500여 명의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투병 끝에 소천했습니다. 향년 97세입니다. 이 여사는 남편 김 전 대통령과 더불어 현대사의 굴곡을 온몸으로 겪으며 크리스천 여성운동가로서 선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 2009년 김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제야와 동교 동계의 정신적 지주로 활동해온 이 여사는 김 전 대통령 서거 10년 만에 남편 곁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여사님은 대통령의 영부인이기 이전의 여성운동가였다며 정치인 김대중을 행동하는 양심으로 만들고 지켜주신 우리 시대의 대표적 신앙인 민주주의자였다고 밝혔습니다. 고 이희호 여사는 생전에 작성한 유언을 통해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국민과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며 우리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해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의 공직 진출 확대와 영부인으로서의 첫 평양 방문 등 업적은 고인의 삶이 민주주의를 향한 의미 있는 걸음이었단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례는 가족 측의 의사에 따라 사회장으로 치러집니다. 막말 행보로 비난의 중심에 선 전광훈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며 릴레이 단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교계 안팎으로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11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대통령 하야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전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문 대통령 하야란을 개설하겠다며 만약 연말까지 1,000만 명이 참여한다면 정말로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기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 상하의원, 목회자에게 보내는 서한도 공개했습니다. 서한에는 한국교회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뤄내는 데 함께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 목사는 기자회견 후 청와대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릴레이 단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전 목사를 시작으로 돌아가며 자리를 지킬 예정입니다. 전 목사의 이러한 행보에 교계 원로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바른 아카데미 이사장인 정주채 목사는 정권이 바뀌면서 보수 측이 목소리를 내는 게 이해는 되지만 너무 극단적이라며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을 주장함에 따라 교회가 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게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선교를 제한하는 국가가 180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갈수록 해외 선교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그렇다 보니 비즈니스 선교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성공적인 비즈니스 선교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비즈니스 노하우 그리고 영성, 비즈니스 선교는 이 모두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하지만 해외 선교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비즈니스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가 늘고 있고 최근엔 비즈니스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컨퍼런스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이제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즈니스 선교는 그 어떤 선교적 전략보다도 훨씬 더 미래적 선교 코드에도 맞고 현재 당면한 세계 선교의 환경에도 가장 적합한 선교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 선교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성공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만들어지는 상품을 유통하는 1인 쇼핑몰 기업, 지역교회와 협력해 식당을 열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카페도 있습니다. 생태계가 회복되고 지역 복음화가 일어난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보이철 재배하면서 일단 미생물을 발효시켜서 밭에 뿌리게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밭에 있는 미생물, 땅들이 살아나게 되고 땅을 저희가 임대를 하면서 사용했던 그 집주인에게
어느 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분이 뜻하지 않게 기대하지도 않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 이후에 그 마을 전체가 그분을 통해서 이제 개종하게 되고요. 이 같은 성공 사례를 기대하려면 새로운 선교의 관점과 동향을 공유하고 노하우를 가진 전문 직종 종사자들이 선교적인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깨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일터와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면서 간증을 나누는 운동이 확산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한신교회와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신학심포지엄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 열렸습니다. 제13회 한신 신학심포지엄이 10일부터 13일까지 새 시대를 위한 새로운 신학과 설교란 주제로 진행 중입니다. 500여 명의 목회자가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은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의 제임스 맥도날드 총장과 김지철 목사 등 국내외 유수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누가복음 강해, 이스라엘 역사,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신교회 강홍규 목사는 오순절 성령 역사처럼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성령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내 폰 안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월드비전이 국내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2019 꿈꾸는 아이들 국토대장정을 진행했습니다. 꿈꾸는 아이들 국토대장정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하는 과정을 통해 꿈을 향한 도전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기획됐는데요. 월드비전의 꿈 지원 사업 참여 학생들이 함께한 이번 행사엔 150여 명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은 파주 율곡 습지공원을 시작으로 파주, 김포, 강화도를 거쳐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까지 90km의 행군을 이어갔습니다. 원주를 마친 참가자들은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국토대장정을 통해 인내심과 끈기, 협동심을 배웠다고 말했는데요. 앞으로도 꿈을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티비가 새로운 개념의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곳곳의 기독교 유적지를 답사하는 더 로드인데요. 역사신학을 공부하는 MC 조혜련 씨의 해박한 신학 지식과 베테랑 아나운서 김현욱 씨의 깔끔한 진행이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역사 전문가 배덕만 교수의 깊이 있는 해석, 가수 팀과 송진영, CCM 가수 연희엘 씨의 찰떡 호흡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연예계 대표 크리스천인 이들은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 곳곳에 숨겨진 기독 유산을 찾아다니며 복음의 이야기를 시청자들과 함께 나눌 계획입니다. 구티비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창사 22주년 특별기획으로 제작한 기독교 예능 프로그램 더 로드는 오는 15일 저녁 8시에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마지막 소식은 구티비 부울경 본부에서 전해왔습니다. 제3차 국제 탈동성애 부산 포럼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부산대 기론평 교수는 동성애 원인은 사랑의 결핍이라며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홀리라이프 대표인 이요나 목사는 동성애자의 가족도 고통을 받고 있다며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족들에게 힘을 주고 버팀목이 되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서창수 대표회장은 국제 탈동성애 포럼을 통해 탈동성애자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반응과 인권으로 포장된 말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내 폰 안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차진환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이후 방한할 예정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의 비핵화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긴밀한 조율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G20 정상회의 이후인 29일에서 30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전 세계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중국 업체들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점유율을 큰 폭으로 높였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IHS 마켓에 따르면 올 1분기 전 세계 패널 시장의 매출은 총 144억 9,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 감소했습니다. 반면 중국 업체는 1년 전보다 매출이 17.7% 늘어 시장 점유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었습니다. 37.4%인 한국과 5.8%포인트 격차로 좁히며 시장 점유율 2위에 올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명은 동네 의원 의료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 19세에서 69세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형 병원 치료를 받은 2명 중 1명은 동네 병원을 거쳤습니다. 1차 의료기관의 의원에 대한 신뢰가 낮고 의료 서비스 질도 낮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중소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경쟁력 제고와 전문병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한기총 회원교단으로서의 자격 및 의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행정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기아성은 입장문을 통해 한기총의 현 지도부는 지나치게 편향된 정치적인 관점으로 시국선언과 각종 성명서를 발표해 설립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한기총이 순수한 복음주의 운동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때까지 행정 보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재심 판결이 다음 달에 내려집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은 다음 달 16일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소송에 대한 재심 결과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본래 지난 4일 진행되기로 했던 판결은 재판국원 15명 중 4명이 참석하지 못해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가 2019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후보교회를 모집합니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라면 신청 및 추천 가능합니다. 추천의 경우 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관에 한하며 접수기간은 6월 17일부터 8월 19일까지입니다. 시상식은 11월 11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총회 산하의 전국여목회자 연합회가 제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임 대표회장엔 주사랑교회 이정희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이정희 목사는 하나님의 지혜만을 의지하고 늘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연합회는 총회관 헌당을 위한 100만 원 더 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